는 무거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특조위가 강제 해산됐잖아요. 이 일이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법 해석을 마음대로 해서 네, 특조위라는 건 사실 특조법이 있어서 그걸 운영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 특조위가 신설된 시점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법이 만들어진 시점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8개월 일찍 해산을 시켜버려서 강제 해산이 된 거죠. 많은 방송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활동기간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료 시점을 빨리 땡기려고 하는 그런 꼼수를 부렸는데 결국엔 법원이 아니다. 그때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거다라는 판결을 내려준 거죠. 관련해서 이제 저희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특조위 법 자체가 특조위의 수사권을 굉장히 축소시킨 상태로 만들어버려서 네, 사실 그 법 자체도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사실상 시행할 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그냥 축소시켜버리고 은폐시키려고 노력을 굉장히 했다는 것과 그걸 결국엔 성공을 했었다는 거가 참 가슴이 아프죠. 그때 당시에 청와대라든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행동들을 보면은 과연 세월호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이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특조위 자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할 말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는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특조위를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특조위를 똑같이 수사권 없이 그냥 똑같이 하기는 어려운데 네, 그거를 법을 결국에는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국회의원들이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토의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련된 거에 대해서. 그렇죠. 토론이 필수죠. 그런데 국회를 파행을 하고 아, 걔들 얘기하는 거야? 걔들은 일할 생각이 없는 애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데로 눈길 끌어가지고 MBC 쪽으로 눈길을 끌게 해가지고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중요한 거를 처리를 못하게 해버리는 나름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판결이 나면은 그 전 정권의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좀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일단은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바로 잡혀가는 과정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꼬여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풀려고 하는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고 희망을 좀 걸어야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박근혜 정부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절대 안 나오죠. 네, 절대 안 나오죠. 정권 바뀐 다음에 전 정권은 잘못했던 거를 네. 까는 게 어떤 관례처럼 계속 되어 왔었단 말이에요. 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갈 때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해나가야 될 테고. 뭐 정치 보복이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라 진짜 잘못했어요.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바로 잡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냥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과정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자유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더라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지지하고 있고 환영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떠드는 목소리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크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 구성될 특조위가 어떤 식으로 방향성이 잡힐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 구성될 특조위가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면밀히 따져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새로 구성된 특조위에서 정말로 이 세월호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생각을 하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그런 부분 생각한다면 특조위가 제대로 구성이 돼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되는 그런 판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이슈 세 번째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니 문재인 정부를 망칠 수만 있다면 아예 대한민국을 통째로 마비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을까. 예, 오늘의 이슈 네 번째입니다. 한대포라는 단체가 있어요. 네, 한국 대학생 포럼이죠. 네, 줄여서 한대포인데 보통 한대포 하면 술집 이름이 한대포. 그러니까 저도 조대포라고 저희 집 앞에 고깃집이 있거든요. 7, 80년대 소설 같은 데 보면 어이 김영 오늘 대포 한잔 가지 막 이러면 그래 박형 가지 막 이러면서 여기 대포 한 잔 주세요 막 이러면서 대포라는 술도 있죠. 네. 네, 얘기가 살짝 샜는데 네. 일단은 한대포라는 단체에서 박정희 기념우표를 발행해야 된다라고 독려하는 방송을 했어요. 그 방송을 어디서 했다면? 정규제 TV. 네. 예, 이미 그 박근혜와 마리텔을 찍음으로 해서 그럼요. 전 국민에게 규탄의 목소리 들었던 정규제 TV에서
무려 거기서 한대포 대표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독려문을 낭독을 했대요. 근데 사실 한대포가 이런 식으로 약간 이걸 뭐라고 하죠? 저희의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처음은 아니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전경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한대포 단체 회장이 전경련에 특별 채용되지 않았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고요. 노동개혁 촉구 집회할 때 그때도 한대포가 많이 이렇게 나와서 지원을 해줬던 것으로 네.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전경련과 이미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미래의 어버이연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좀 우려스러운 일인데, 그리고 이 사람들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어요, 모순점. 역대 대통령 우표 발행이 뭐 정파적 차이를 떠나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우표 발행 안 하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박정희가 태어난 지 100년이 됐다고 해서 그걸 기념 우표로 발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게요. 모든 대통령의 100주년 기념 우표를 발행하나요? 그렇죠. 이승만 했나요? 안 했어요. 네. 그 예시를 미국을 들먹이면서 공화당에서 집권일 때 민주당 뭐 100주년 되면 뭐 했고 막 이런 식으로 그거는 아, 그럼 미국 가서 따지든가. 왜 미국 우리나라에서 따지던가. 지랄이야. 그 이거 알죠? 후원금 받아서 음. 그 나만의 우표 만들기 서비스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사진 자기 얼굴 넣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네.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자기들만의 뭔가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디자인을 봤는데 좀 왜곡이 있어요. 유경수 여사랑 그 다정한 듯한 뭐 그 아. 사진. 예, 근데 실상은 잘 모르겠고. 근데 그런 사진 넣지 말고 박정희 100년이니까 그걸 기념할 만한 그 사람의 전 생애를 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교사 시절 사진도 넣고 그다음에 그 충성혈서 있잖아요. 일본 왕한테 충성혈서 썼잖아요. 아. 견마지로의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그렇죠. 했었던 그런 것도 좀 올려주고. 예, 그리고 일본군 장교복 입고 찍은 사진, 만주군 장교복 입고 찍은 사진. 어머 다양해. 네, 고르는 그리고- 맛이 있어. 예, 그리고 박정희의 형이죠. 박상희, 공산주의자. 그 사람의 사진도 같이 넣어주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형이야. 그리고 네. 유경수 여사랑 사이에 연예인 네, 그래서 연예인 사야죠. 네, 술 한두 명이 마시는- 아니라서 네. 우표가 빽빽하게 어. 디자인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나만의 우편 서비스 있잖아요. 그거랑 이 한대포 포럼에 직접 들어가서 지금 받고 있는 후원이랑 비교를 해보니까요. 가격 차이가 있더라고요. 정말요? 왜 거기에서 그렇죠?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장수가 1만 장이에요. 아 네. 1만 장 초과가 되면은 소셜 펀딩식으로 해서 진행하겠다 이거고 지금 후원을 8,000원씩 받고 있어요. 그런데 나만 우표 서비스에 가서 그 원가를 보니까 걔네들이 그 하고 있는 그거가 시트형 디자인이더라고요. 네. 근데 시트형이 제일 싼 거고 세 가지 중에 제일 싼 거고 그거는 1만 장 초과 시에 6,200원이에요. 남은 남은 돈이 돈은 꽤 어디로 텐데요? 갈까? 남은 돈은 어디로 갈까요? 한대포의 장학 사업에 쓰이려나? 왜 네. 이런 짓을 그 뭐 디자인비로 받아가겠다는 거죠? 그거 남는 거. 남는 돈이 근데 1,800원. 네. 아니 그 남유진 구미시장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겠어요. 우정사업본부에 소송 제기하셨는데 그거 취하하시고 그냥 여기서 뭐 만드시겠네요 아마. 네, 그렇죠. 그런 우표 받아가시고 그리고 지금 구미에 그런 게 생기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박정희 타운. 박정희랜드, 정수랜드. 그 예산이 얼마라고요? 1,400억 원이에요. 말이 요즘 돼요? 쏟아부어가지고 지금 그 SNS에 이렇게 가끔 소식이 올라오는데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진짜 구미 땅에다 지금 뭔 짓을 하는겨. 저는 지금도 버스 달리다가 새마을 이거 깃발 날리는 것만 봐도 저게 왜 저기 있어? 그러니까요. 하는데. 전국에 있는 새마을운동본부 이런 것도 지금 짜증이 나 죽겠는데. 네. 아니 그 구미 사시는 분들도 너무 안타까워요. 다 이거를 반기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지어 여기 그 이번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도 네. 그렇게 낮지 않던데 네. 진짜 구미 시장이 너무 마음대로 그 심지어 올해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예산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 박정희 관련된 기념 사업 예산이 12억 원이래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1,400억 원이 모이려면 얼마나 굉장히 많은 짓들을. 그렇죠. 이런 게 빨리 진행이 안 될 수 있도록 빨리 막아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예, 지금 뭐 근데 하는 이걸 거예요, 어떻게 거기다가. 막아야 돼요? 무슨 지가 마이클 잭슨이 뭐요? 뭐 개인 타운을 이렇게 만들고 지랄이요. 네버랜드야 뭐야? 거기 뭐 이렇게 롤러코스터도 놓고 와요. 정수열차 막 이런 거. 나중에 맨 마지막 그 안녕히 가십시오 이러고 시버스를 가려. 이승 탈출. 그럼 재밌겠네요. 와, 진짜 재밌겠다. 네, 그리고 그 랜드에서는 계속 그 심수봉 씨의 그
그때 노래가 그 사람. 흘러나오고. 그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고. 그거 진짜 괜찮겠다. 박정희의 전생애를 하나의 테마파크로 구성을 하는 거죠. 어머, 너무 재밌겠다. 그 그제 사람의 예전에 그- 에버랜드 지구마을처럼. 예, 그 일생을 이렇게 보면서 네. 만주에서 막 독립운동가들 때려잡는 뭐 그런 장면이라든지, 예, 그리고 공산주의 했었던 거, 예,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리고 뭐 동료들 배신하고 자기 혼자 살아남는 거, 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네. 그럼 인생이 되게 깨끗해질 것 같아. 거기 가다 나오면 내가 절대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맞아.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구나. 난 그렇게 네.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할 수 있어. 아빠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쓰레기같이 생겼어? 그 사람은 자랑스러운 박정희 대통령이야. 막 이러면서. 네. 하여튼 뭐 한대포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네. 참 이런 사업들 빨리 중단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한대포가 뭐 정신 차려라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미 그러는 것 같고 맞아요. 예, 지들끼리 우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박정희 관련해서 자위하는 그런 거 자기들끼리 하라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표 모금 금액 삥땅 쳤다가 나중에 소송 걸리지 말아라 그런 충고해주고 싶습니다. 노력을 굉장히 했다는 것과 그걸 결국엔 성공을 했었다는 거가 참 가슴이 아프죠. 그때 당시에 청와대라든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행동들을 보면은 과연 세월호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이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특조위 자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할 말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는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특조위를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특조위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판결이 나면은 그 전 정권의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좀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일단은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바로 잡혀가는 과정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꼬여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풀려고 하는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고 희망을 좀 걸어야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박근혜 정부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절대 안 나오죠. 네, 절대 안 나오죠. 정권 바뀐 다음에 전 정권은 잘못했던 거를 네. 일단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료 시점을 빨리 땡기려고 하는 그런 꼼수를 부렸는데 결국엔 법원이 아니다. 그때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거다라는 판결을 내려준 거죠. 관련해서 이제 저희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특조위 법 자체가 특조위의 수사권을 굉장히 축소시킨 상태로 만들어버려서 네. 사실 그 법 자체도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사실상 시행할 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그냥 축소시켜버리고 은폐시키려고 똑같이 수사권 없이 그냥 똑같이 하기는 어려운데 네. 그거를 법을 결국에는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국회의원들이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토의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련된 거에 대해서. 그렇죠. 토론이 필수죠. 그런데 국회를 파행을 하고 아, 걔들 얘기하는 거야? 걔들은 일할 생각이 없는 애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데로 눈길 끌어가지고 MBC 쪽으로 눈길을 끌게 해가지고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중요한 거를 처리를 못하게 해버리는 나름 방법을 쓰고. 는 무거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특조위가 강제 해산됐잖아요. 이 일이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법 해석을 마음대로 해서 네. 특조위라는 건 사실 특조법이 있어서 그걸 운영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 특조위가 신설된 시점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법이 만들어준 시점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8개월 일찍 해산을 시켜버려서 강제 해산이 된 거죠. 많은 방송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활동기간